봅시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교재로 나가도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또 재파란 거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학습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사로 나가는 겁니다. 양이 두꺼워요. 교재가 다 한 번에 나가면. 다 합치면 이만큼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로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 칭찬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헛소리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 복습만 꼭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시간 드린 거 합격해야죠. 두 번은 하면은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 시간 딴 거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계속 했고, 자, 이제 우리 바로 진도 빨리 끝냅시다. 오늘 조선시대까지 끝내야 되니까. 페이지는 20페이지. 자, 4화부터는 쉽습니다. 알겠죠? 4화부터는 이제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선 붕당 처치 전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페이지 20페이지이고 우리 4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보면 이거죠? 우리 조선 지금 몇 세기 배웠다? 15세기. 15세기 때 왕 몇 명 업적 배웠고 4명 업적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성종 때 통치도 완비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중앙통치도와 지방통치도 오히려 쓸데없는 거 과거지도가 더 힘들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16세기 상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6세기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누구 때까지 15세기는 훈구파가 주름 잡던 누구 때? 성종 때까지 요걸 누가 주름 잡았다? 훈구가 주름 잡았고 그러면 우리 온건파는요 어디 내려갔다? 향촌으로 쫓겨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이제 뭐더라? 얘네는 그래도 꼴의 사대부였잖아. 농사 짓지는 않겠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만 공부했다고요? 성리학만. 근데 혼자 공부하기 싫다 보니까 사립대학교를 만들어요. 제자들을 양성했던 거. 그게 바로 뭐더라? 유명한 조선하면 이거 떠오르잖아요. 조선에 뭐가 있더라? 서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서원은 16세기부터 만들어진데 사림의 에너지 기반이니까 그냥 서원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향촌 자치기구 어디를 통해서? 유양소를 통해서 이제 뭐더라? 또 지방에 보다 자치권도 얻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뭐라는 게 있었다? 약이란 게 있어요. 향약은요 사람들의 뭐더라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공동 규약을 만들어낸 거야. 이건 아주 쉽게 이해하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똑같아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펴도 되잖아. 솔직히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맞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씨발 뭐 이래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뭐야? 아파트 주민끼리 약속한 거죠. 사람한테 강제력을 미치죠. 그게 향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림애들이 뭐더라? 그 향촌사의 규약을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향약은 농민들 위한 걸까 하면 지방의 사족들, 지방의 양반들 위한 게 향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네가 지방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요. 특히 뭘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제자들 양성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 뭐더라? 떼거지가 됐을 거 아니야. 제자들 계속 양성하니까 공부하는 뭐더라? 무림. 숲을 임자 써요. 숲을 임자. 떼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더라? 사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 때 등용한다고 썼죠? 성종 때 누구를 견자해서? 훈구파를 견자해서 드디어 뭐더라? 16세기, 15세기 말부터 사림애들이 드디어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어디 직제로 갔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조선의 중앙통치 조직에서 의금부나 육주라던가 그런 데 안 가고요. 얘네 기질에 알맞은 곳이 어디더라? 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이 새끼를 뭐 하던 놈이야? 왕한테 대거리 하는 놈이죠. 지목에 칼이 들어도 시발시발 된 놈들 아니야. 어디로 가면 되다? 사관원 보내면 제대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얘네들은 향초에 있다 보니까 깨끗해. 비리와 부정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면 된다? 사원부로 또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럼 원래 뭐 하던 새끼야? 공부만 하던 놈들이죠. 홍보관으로 데리고 가면 딱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 진출하면서 3사로 진출하면서 엄청나게 훈구의 비를 적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새끼 돈 처먹었다, 특채로 왔다, 씨발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지적해 나갑니다. 아직까지 권력의 핵심은 누구한테 있다? 훈구에게 있죠. 그래서 훈구가 당어만 있지 않고 사림애들을 한번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그래서 몇 세기가 되더라? 15세기 지나서 몇 세기? 16세기. 사림애들이 훈구에게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 4대 4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4화의 시대가 됐고요. 이제 왕 이름 4명 기억합시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 우리 조선의 똘추라고 불리는 사람 누가 있더라? 연종 아니면 연산군? 연산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즉위한 게 누구더라? 중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주, 우리 연중 행사잖아. 순서대로 연산군 다음에 누구 있더라? 중종. 애워졌지요? 연중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안 나와요. 인종. 예, 단명했기 때문에 거의 얘는 출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도 없어요. 인종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누구 때다? 명종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 이름을 인명이라고 하잖아. 친일 인명사전 할 때. 그래서 앞에가 뭐가 되고요? 연중, 뒤가 뭐 된다? 인명. 네 몇? 연중, 인명. 이렇게 되고, 요때 이제 몇 대 사와? 4대 사와 보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연산군 때 두 개의 사화 일어나요. 무슨 사화? 무호사화.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는 사화 있어요. 갑자사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쁨 받다가 나중에 배척당해요. 기묘하게 당했다. 기묘사화. 명종 때 무슨 사화 있더라? 을사사화. 이제 몇 대 사화? 4대 사화를 공부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사화는요 두 개예요. 무슨 사화? 무호사화. 그다음 무슨 사화? 기묘사화. 딱 두 개 물어본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더 두 개만 물어본다? 그 두 개 물어보는 이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내용 설명 듣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똘추 누구 때부터 들어갑시다. 우리 연산군. 자, 살인미들이 마구마구 비리 적발하죠. 훈구파도 뭐더라? 같이 공격해야 되잖아. 저 새끼 돈 처먹었다고. 근데 털어서 먼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새끼들 뭐다? 지방에서 갖고 촌뜨기 새끼라고 죄를 안 지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더라? 이제 연산군과 짜고 한 번 사람에게 타겨줬던 게 무슨 사화인다? 무호사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호사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냐면 김종직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이 김종직이 영남지방 경상도 지역의 최고 살인의 대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런 걸 지었어. 조이제문. 조이제문요, 앞뒤로 요 글자에 초점 맞추면 돼요. 조문. 알겠죠? 우리 죽은 자를 내도하는 걸 뭐한다? 조문 간다고 하죠. 그럼 누구다? 죽은 누구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한 거다? 의제에 대해서. 그럼 얘는 뭐 하는 새끼냐? 중국 의제는 중국 2000년 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 항우에게 어린 나이에 죽은당한 황제가 되겠어요. 어느 날 김종직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2000년 황제 누구? 의제가 나타나더니 펑펑 울더니 호련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불쌍한 이유는요, 자기의 신하 누구에게? 항우에게 어린 나이에 죽임당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꿈을 꾸고 너무너무 누가 불쌍하다? 의제가 불쌍하다. 얘를 뭐더라? 상가 뭐더라? 슬픔을 기록하나. 그래서 적은 게 뭐더라? 조이제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이한 게 있죠. 지 꿈 얘기를 뭐 굳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놔. 맞죠? 여러분들 꿈 얘기 적어놔요? 개꿈이다 그러고 다 넘어가잖아. 근데 굳이 이 꿈 얘기를 적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이 중국 황제 의제죠. 어린 나이에 신한테 죽은다 했잖아. 바로 누구에 비유한 거다? 우리 세조 전에 누구 있었죠? 어린 나이에 죽음 당한 사람? 단종 있죠. 단종을 바로 보다 중국 황제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나라 항우를 누구에 비유하고요? 세조에 비유하고, 한마디로 세조 못된 놈 요걸 돌려 말한 게 뭐더라? 조이제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조선 왕조의 초안이 되는 어디에 올렸더라? 사초에 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글을 한마디로 뭔다? 조선의 왕을 비판한 것이죠. 근데 이 조선 왕조의 실록이 초안되는 사초는 역사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이 볼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봐요. 왕이 이거 보면 뭐더라? 신하들이 함부로 왕을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못 보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훈구파가 이걸 보자마자 누구는 볼 것이다. 우리 똘추 연산군을 볼 것이다. 그리고 연산군에 바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봐라, 저 살인새끼들이 니네 할아버지 욕하지 않냐? 니네 조상들을 바로 조져야 된다. 그 연산군은 평상시에 살인애들이 좋았다면 싫었더라. 싫었겠죠. 사냥터에 나가고 공부 안 하면 뺀 나와서 누가 통촉해달라고 노래 불렀을까요? 살인 새끼들이. 그래서 옳다구나 하면서 뭐더라? 왕실을 능멸했다. 그리고 살인애들 조진 게 무슨 사화더라? 무호사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호사를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요, 사람 이름 한 명 기억하면 되겠죠? 누구? 살인의 우두머리 누구 기억하고요? 김종직 기억하면 되겠고, 죽은 자를 애도하는 거 뭐가 있었다? 조이제문. 또는 무슨 글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역사책 초안분. 사초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 이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호사는요, 누구와 누구의 합작품이야? 훈구와 연산군의 합작품. 기본 구도에는 살인과 훈구의 대립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줄쳐요. 연산군 때 무슨 사와? 무호사와 김종직 줄치고 사초. 무슨 제문?
조의제문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연산군이 사림애들 조지고 나니까 왕권이 약화될 거면 강화될까요? 강화되겠죠. 연산군 신났겠죠. 근데 이 연산군요 왕권을 되게 높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림애들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자신을 견제해서 훈구파도 조져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왕도 어때야 돼? 뭔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명분이란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명분은 뭐더라? 자기 죽은 어머니를 삼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성종의 비.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사건을 들먹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여자가 엄청나게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원래 왕들은 자손들을 뭐더라 여러 명 놓게 해서 후궁을 두잖아. 시기 질투했던 것이야. 자기 안 찾아온다고 성종은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한단 짓거리가 오더라 손톱으로 핥혀버린 거예요. 얼굴이 깊게 베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조선의 왕은 함부로 얼굴도 쳐다보면 안 되죠. 용환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왕은 손톱 긁어갖고 깊게 베었다고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의 대역죄인과 같은 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더라? 이 여자가 폐비당하고 나중에 죽임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여자의 아들이 누구더라? 연산군.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신하들 모아놓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폐비윤 씨 자기 어머니를 보다 패배시키고 죽인 애들은 사림이 아니라 누구예요? 후궁들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실로 삼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대신들 모아놓고 술자를 열어주고 술 먹다가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씨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죽인 새끼들 누구냐. 싹 다 나오라고 조져버린 게 그 유명한 무사다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화라고 하냐. 훈구도 조져놨지요. 사림애들 너네 왜 그때 안 말려냐. 그리고 같이 조져버려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사화를 해서 우리가 갑자사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사는 여러분이 봤을 때 사림과 훈구에 대비하면 연산군이 그냥 똘끼예요. 연산군의 똘끼지요. 그래서 시험제 많이 안 물어본다고요. 정치 사건이 많이 벗어난 게 우리 갑자사화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사화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무슨 윤씨? 배비윤씨. 그래서 이때부터 연산군이 똘끼가 폭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의 만행들 있죠. 들어봤잖아. 조선의 모든 여자들 보더라 궁에 불러와서 채용사를 해서 유부녀고 처녀고 다 불러와서 궁궐에서 보더라 이제 파티 벌이고 한 마을을 보다 민가를 그냥 허물어버리고 사냥터로 만들고 자기 할머니 자기 뭐더라 고모부들 다 머리로 받쳐 죽이고 철대로 때려 죽이고 이게 다 뭐더라 요 갑자사와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사 이후에 견제할 세력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할머니가 뭐다 우리 어머니 죽겠다 그리고 달려가서 뭐더라 때려 죽이고 신하들 뭐다 말하면 혀 잘라버려 죽이고 그다음 기름 부어 죽이고 사지 능지처참하고 그리고 한 명이는 뭐더라 미리 죽었던 새끼냐 무덤에서 파서 시체를 다시 잘라버리고 뼈를 가루로 만들어 돼지 먹이로 날리고 이런 많은 전쟁 게 다 무슨 사화이더라 갑자사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관상에 보면 그 수양대군 오른팔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면 송강호가 그래도 목 잘릴 팔자라고. 근데 영화에 보면 걔가 목 안 잘리고 그냥 죽지요. 이 갑자사화 때 이제 목 잘리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뭐더라 목 잘리고 이 시체에다가 구간참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화 관상대로 맞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뭐더라 그 이후에 이렇게 점차 똘끼가 되니까 훈구파는 이제 이대로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훈구파는 이제 이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더라 연산군을 내리고 누굴 갖다 놓게 된다? 중종을 갖다 놓게 됩니다. 이걸 무슨 반정? 중종 반정이라고 해요. 반정은 정치를 올바르게 되돌렸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산군 때 사화 두 개 배웠어요. 무슨 사화? 무어사화, 갑자사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우리 중종 때 무슨 사화 보면 된가? 기묘사화. 이거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종 때 기묘사는요. 사람 이름 한 명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광조. 자, 중종의 기묘사는요. 여러분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중종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이런 사화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잠자다 말고 중종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잠자다 말고 신하들이 와서 옥새 들고 와서 네가 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맞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럼 왕권이 강할까요? 미약할까요? 미약하고 자신을 왕으로 올려준 훈구파의 눈치 봐야 되겠죠. 왕권이 매우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훈구파를 견제해서 다시 한번 누굴 기용할까요? 사림 세력을 기용하게 됩니다. 그때 기용된 게 그 유명한 누가 되더라?
조광조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당시 성리학자에서 가장 유명한 투철했던 성리학자. 진짜 말 그대로 이름처럼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정치 권력이라는 거 그런 게 눈치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사리사욕 절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보다 엄청난 신임받았던 게 조광조가 되겠고, 얘가 웬만한 주장하는 요구들은요 싹 다 들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뭐 소학 설치, 소격서 폐지, 유학교육 장려 모든 거 들어주게 됩니다. 그다음 이 조광조가요 뭘 또 주장하냐면 이걸 주장해요. 무슨 과? 혈량과. 여러분이 알아둘 단어 나왔습니다. 무슨 과나 기억합시다. 혈량과. 요건 기억합시다. 혈량과. 자, 이제 조광조도 어때요? 사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선 자기와 비슷한 사림이들이 많이 오면 올수면 좋겠지요. 솔직히 공부는 누가 잘해? 사림이 잘해. 근데 과거 시험을 주관한 게 누구야? 훈구파라고. 이조판서 누가 장악하고 있어? 훈구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관리에 등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문제점이었어. 그래서 중종한테 그거예요. 우리 과거 시험 보지 말고 추천제로 관리를 뽑자. 과거 시험 통과 없이 그냥 누굴 추천한다. 그러면 뭐다? 뽑아버리자. 그게 뭐더라? 혈량만 인재를 뽑는 과거다. 그래서 무슨 과란다? 혈량과. 이걸 들이대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종이라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중종 입장에서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좀 하기 애매하겠죠. 지금 왕권이 지금 강한 미약해. 미약한 상태에서 훈구가 싫어하는 혈러가 치면 오히려 보다 연상골 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종이 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우리 나중에 하자. 하지만 조광조가 그 조선에서 최고 가는 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요 왕한테 가서 엄청 울고 매달리고 절대 밥도 안 먹고 단식 투쟁, 무건 투쟁,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게 조광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대의 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쇼핑몰 가면 등록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애새끼들 마냥 그런 거 잘했던 게 바로 조광조. 하도 때를 부리니까 중종도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훈구에 보다 비판에 공세받은 게 중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시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광조의 파워가 엄청 높아져요. 정계의 자기 제대를 싹 다 데리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대의 뭐더라? 정치의 해고로 부상했던 게 바로 무슨 과 실시 이유더라? 혈량과 실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 점차 정치력을 높이고 훈구파를 점차 보더라 타협하던가 압도하면서 찬찬 가면 되잖아. 직신밖에 없어 이 새끼.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말해요. 중종한테. 무슨 삭제까지 말하더라? 위훈 삭제를 말합니다. 무슨 삭제? 위훈 삭제. 삭제는 쉬워요. 없애버리겠다. 그럼 뭘 없앤다? 가짜 공을 없애겠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올렸지요. 거의 구태타나 다름없는 거잖아. 어찌 보면. 그럼 또 뭐가 책봉돼? 공신이 책봉되죠. 여러분들 공신 책봉되죠. 땅과 벼슬 모든 게 지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산군 몰아내고 중종 반전 때 나도 일조했단 말이야. 그럼 내 이름만 올라가야 되잖아. 내 가족들 친구 이름 다 올렸던 거야. 그럼 내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까지 다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그럼 벼슬 떨어지고 땅이 지워졌던 것이야. 한마디로 참여하지 않았잖아. 그럼 걔는 뭐야? 가짜 공신이죠. 그 새끼를 찾아내서 없애는 게 위훈 삭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구파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거야. 여러분이 중종이라면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진짜 힘들지 않아요? 자기를 왕으로 만든 신하들 뒷조사에서 조져버리자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못하지 중종이. 중종도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조광조 뭐예요? 자기 특기. 또 때를 부리는 거예요. 혼자 아니면 다 같이. 자기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통촉하여달라고 밤새 또 울고 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종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아니 중종이 내려버려 짜증나서 이 새끼 그만 좀 하라고. 그게 바로 뭐더라? 기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도 이제 짜증나고 진짜 이거 드라마에서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개새끼면서. 자 그래서 이제 나무 이파리에다가 꿀을 발랐다고 하죠. 주초위양. 그래서 이 주초가 합쳐지면 조씨가 되거든요. 네, 조씨가 곧 있으면 뭔다? 왕이 된다. 뭐 이걸 반란의 사건 근거로 삼고 싹 다 날려버립니다. 이거 말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꿀 발랐다고 애들이 먹나? 안 먹지. 이거 몇 번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조작해서 보더라 조광조를 날려버린 사건이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묘사화는요 결국 누가 누구의 대립이 딱 근본 원인이더라. 신진 세력, 살인과 기존적 훈구의 대립이 딱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조광조의 뭐더라 개혁 정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묘사화까지 끝났고요. 인종 때 그냥 건너뛰고요. 그다음 명종 때 무슨 사화? 을사사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요? 빨리 할게요. 인종 빨리 죽었지요. 인종에 외척이 있어. 걔가 윤씨였어. 무슨 씨였다고요? 윤씨. 이게 대윤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종이 또 올랐죠. 얘 또한 나이가 어렸어. 외척들이 권력 잡는 거야. 그래서 또 나오면서 윤원영 일파가 나오게 된다. 또 무슨 씨야?
윤신 거야. 그러니까 인종 때 외척과 명종 때 외척의 권력이 나란히 있는 것이죠. 얘네들이 뭐다? 파워게임 벌이는 거예요. 권력 다툼 벌이게 됩니다. 요게 줄된 놈이 있겠고 요게 줄된 놈이 있겠죠. 나중에 소윤파가 이겨. 대윤파 제낄 때 사리매들이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뭐다? 같이 얽혀서 때 사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은 어때? 사화의 본질은 뭐와 뭐의 대립이야? 훈구와 사림의 대립인데 요건 외척끼리 다툰 과정에서 그냥 끌려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래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무슨 사화? 무호사와 갑자사와 위주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술 칩시다. 중종 때 무슨 사화? 김효사와 누구의 개혁정치? 조광조. 인종 건너뛰고 명종 때 무슨 사화? 을사. 정리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암기할 거 조광조의 개혁정치 무슨 과 줄치면 되고요. 혈량과 무슨 삭제? 위훈삭제. 그게 핵심. 그 다음에 경연이 있죠. 경연이 뭐야? 왕과 신하 토론하는 거죠. 사리미들이 좋아하는 거. 사리미들이 좋아하는 게 뭐더라? 경연 같은 겁니다. 말다툼하는 거. 언론활동. 사리미들이 어디로 갔어요? 삼사지로 왔죠.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거죠. 여긴 줄치지 말고 그렇게만 알아달라고요. 소격서만 하나 줄치고 소격사만 줄쳐요. 거기다 도교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도교. 도교 행사를 주관했던 게 소격서. 도교 행사를 초제라고 하거든요. 도교 행사는 뭐냐면은 별, 달, 바람 뭐 이런 거에 제사 지낸 거예요. 좀 더 뭐더라? 합리적 아닌 미신적. 미신적 요소한 게 도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도사님이라고 들어봤잖아. 도사들이 뭐 도술 부린다고 들어봤죠? 전우치 같이.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 그런 거보다 삭제해달라. 그거 말한 겁니다. 폐지해달라. 그 다음에 향약은 내가 말씀드렸죠. 향약도 누가 좋아하는 거다? 사리미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 다음 박납회동은요. 우리가 경제사에서 나올 겁니다. 세금의 한 종류인데 여기서 이권을 많이 했던 게 박납.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우리 조광조. 그래서 그 파란색은 다 외우지 말고 사리미들이 주장하는 거 다 누가 주장해줬다? 조광조가 주장해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연산군 때 무슨 사화 있었다? 무사와 무사와 갑자사와. 그 연산군이 사초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 욕했으니까 무엄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무호사와 이렇게 외워두시고 술 먹다가 갑자기 나는 게 무슨 사와? 갑자사와. 조광조 졸라 기묘하게 당했죠? 조광조 기억하고 무슨 사와? 기묘사와. 그 다음에 명종 때 을사사 그냥 암기.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고요. 페이지 몇 페이지? 21페이지. 그 필수자로 한 번만 읽어봅시다. 간사시나 김종지 끝났죠 여러분들. 김종지 나왔다. 연산군 때 무슨 사화다? 무호사. 지금 우리 요약집 하고 있어요. 요약집 21페이지. 갑자사원이요. 거기 뭐 나와 있어? 줄친 것만 따라봐요. 생모 윤씨가 폐비되고 대져버렸다. 그럼 뭐더라? 연산군의 어머니가 죽게 된 거. 무슨 사화더라? 갑자사화. 우리 김효사 하면 항상 누가 나올까요?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청거로 인재 뽑는 일. 세 글자로 무슨 과? 혈량과. 그 다음 네 글자 있었죠. 뭘 삭제한다고 그랬더라? 위훈 삭제. 을사사는요. 윤씨 몇 명 나왔어요? 소윤파와 대윤파. 그 한자가 대윤이고요. 그 다음 한자가 대손 알잖아요 여러분이 최소한. 그렇죠? 소윤과 대윤 나왔다. 그럼 이거 뭐더라? 을사사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 사와 이렇게 봐두시고요. 다 됐죠 여러분들? 4만원 외울 거 별로 없죠? 한 번 들었으면 뭐더라? 다 문제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지금 몇 세기야 그러면? 요 다음 몇 세기? 17세기죠. 역사적으로 17세기를 또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누가 차지했다? 사림이 차지했다. 일명 사림천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 새끼들 몇 번이나 당했는데 4번이나 당했잖아요. 몇 대 4를 거치고 4대 4와. 근데 전국은 결국 누가 이끌어 갔더라? 사림이 차지했다. 왜 그런지 말할게요. 얘네들의 에너지 기반이 뭐가 있더라? 서원이 있었지요. 서원은 뭐더라? 지방의 무슨 대학교? 사립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뭐가 일어나면 사와 이렇게 새들 조지죠. 그럼 지방에 소문이 퍼지고 자기 스승들을 뭐다? 죽였다. 제자들은 양성돼서 다시 뭐더라? 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서 또 죽여버리죠. 그럼 지방에서 또 누가 잘하고 있어? 제자들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 시발시발 되면서 개나리 보처럼 싸매고 계속 오게 됩니다. 와서 또 죽여버리죠. 또 뭐 할까요? 또 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 한마디로 얘네들 뭐더라? 무한정 올라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결국 훈구파는 뭐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늙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결국 누구만 덩굴이 남아?
이 새끼들만 덩굴이 남는 거야. 어느 순간 처당하다 보니까 지네가 정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란다? 살임천하라고 합니다. 이겼던 원동력이 뭐지요? 숫자가 뭐해서? 많아서 이겼지요. 단점도 있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의견이 일치될까요? 분리될까요? 분리됐죠. 그래서 뭐더라? 붕당의 시작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그래서 요걸 구분해요. 붕당은 누구끼리 다툼이야? 살인끼리 다툼이죠. 사화는 훈구와 살인의 다툼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화는 조선 때 정치의 특징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적 보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과의 다툼이라고요. 이건 어느 역사나 어느 시대에 있는 거지요. 근데 조선시대의 특징, 살인끼리 다투면 뭐가 되더라? 붕당입니다. 이거 두 개 연결시키면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 돼요. 맨날 당파 정치에다가 망한 나라가 돼요. 무조건 구분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일본 애들이 이걸 두 개를 연결시켜요. 너네 조선왕조는 400년 내내 당파 싸움마다 처망한 나라다. 그게 아니라고요. 사와 붕당 무조건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뭐 한다? 구별하는 거 나옵니다. 자, 말씀드린 거 다 했고요. 문제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136번) 페이지는 41페이지 문제집 41페이지 136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36번) 너무 쉽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공부하기 좋네. 연산군 노예했다. 사촉을. 그 두 번째는 무슨 사화 말하더라? 무엄하다. 무슨 사화? 무어사화. 조이제문은 조광조 무슨 사화? 기묘사와 무사와 기묘사가 있는 내용이죠. 쉽게 정답 몇 번이고?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137번 1519년 몇 세기더라? 16세기. 16세기는 뭐의 시대? 사화 시대. 이렇게 계속 공부할 때는요. 세기 갔다가 몇 세기인지 우리가 배웠던 시기에 어느 시기인지 알아맞히면 되겠고요. 조광조 나왔죠? 자, 이거랑 관련된 거 혈령과 정답 몇 번? 4번. 여러분들 1번 서원 정리는 서원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있죠. 태학 설립. 우리 배웠네. 어떤 나라? 고구려. 고구려 대학교 태학. 138번 들어갑시다. 경기도 용인사에는 신곡서원. 개뿔 모르겠죠? 조선 중종 때 살인의 대표죠. 중종 때 누가 있었다? 똑같네. 지읒자 들어가는 놈.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조광조와 관련된 거 고르면 돼요. 혈량과 정답 몇 번? 4번. 자, 139번 들어갑시다. 그래프는 조선시대 어느 정치 세력이다? 조선 건국 때는 허접했죠. 성종 때부터 기울라잖아. 어디 직책으로? 3사 직책으로 올라오다가 연산군 때 무슨 사로 쳐맞고? 무사와 갑자사로 쳐맞고 중종 때 다시 기용되지요. 조광조 때. 근데 조광조도 결국 어때? 기무사로 날아가죠.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조. 우리 아직 선조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죠? 명종 다음이거든요. 봐봐. 세력이 어때요? 갑자기. 무한정 높아지죠. 그걸 뭐다? 살임천하?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다? 조광조 시기. 조광조 살임세과 옳지 않은 거. 이 시기. 요 시기. 16세기 상황과 옳지 않은 거. 혈령과 주장했었잖아. 붕당은 언제나 나오는 거다? 사화 이후 17세기나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정답 몇 번? 2번. 결국 핵심적인 거 물어본 거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붕당이냐 사화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다 맞고 넘기시고 140번. 문제 많아요. 여기는요. 두 문제만 더 합시다. 가와 나에 관련된 사건. 뭐 사료일 게 별거 없어요. 그날 밤 꿈에 한 신이 나타나 나는 초나라 희양의 손자인데 우리 조부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죽임당했다? 항우에게 죽임당했다.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나는 조선의 사람이요 천년지난 뒤에 태어났지만 상과 초왕에 슬퍼하노라. 술잔으로 땅에 뭐 조문한다. 이게 조문한대요. 무슨 조문인지 알겠죠? 조의제문. 나는 남곤이 나무 이파리에 감즙을 말라 벌레 처먹게 했다. 무슨 위양 나왔다? 주초위양. 그리고 중종 나왔잖아. 우리 중종 때 활을 당했던 놈. 누가 되더라? 조광조. 그럼 결국 무슨 사화다? 무사와 무슨 사화 물어봤다? 기묘사 물어본 거. 1번 사초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맞고요. 2번 때문에 힘든데 우선 3번은 맞아야 틀려요? 맞는 얘기고 4번도 조광조 맞는 얘기죠? 둘 다 사화지요. 그럼 알아서 정답 몇 번 나온다?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일당 전제하는요. 분당 정치가 끝나고 탕평책이 끝나고 세도 정치라고 들어봤지요.
곧 아니구나.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걸 우리가 일당 전제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숙종 때부터. 이건 조선 후기 사항이에요. 일당 전제안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고? 2번이고 141번 들어갑시다. 요거는 이제 세부 내용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41번은요. 잘 안 나오는 건데 세부 내용 나왔어요. 선왕의 나이가 어린 동생이 지어요. 대비께서 수렴 청정한대요. 그렇다면 대비와 윤, 원역, 일파와 유님 세력, 윤씨 몇 명 나왔다? 2명 나왔지요. 그럼 이거 누구 때다? 명종 때 을사사화. 결국 두 외척끼리의 다툼이죠. 아주 쉽게 몇 번? 1번. 근데 원래 문제로 잘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세부 내용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화 중에서. 그다음 나머지는 다 뭔지 알겠죠? 네. 2번은 무호사화. 3번도 아니구나. 기묘사화. 3번이 무호사화. 4번 기묘사화. 그 윤씨인데 이건 무슨 윤씨야? 패비 윤씨잖아. 이건 뭐더라?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해서 죽인 거 갑자사화.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화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갑시다. 페이지 20페이지. 자, 조선전기 대외관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좀 솔직히 지금 3교시다 보니까 좀 힘들 텐데 근데 어려운 건 없었죠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복습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조선 전기 때 대외관계 여기도 금방 끝납니다. 좀 말만 많을 뿐이지 안길 거 없어요. 편하게. 조선 전기는 몇 세기 몇 세기더라? 지금 우리가 배웠던 시대예요. 조선 전기에만 15 그다음 몇 세기? 16세기. 요때 대외관계 보자는 거예요. 커다란 대외관계 별로 없었어요. 외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그 외교의 원칙이 뭐냐면 4대 교린이라고 해요. 4대란 큰 나라를 뭐더라? 섬기는 거, 받드는 겁니다. 4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어떤 나라에서 4대 외교였더라? 그렇죠? 중국의 어떤 나라? 명나라. 명나라에서 무슨 관계다? 4대 외교. 일중에 무슨 관계 맺었다? 친선관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황제로 받드는 거야? 명나라를 황제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뭐더라? 곧 있으면 명절날 되잖아. 명절 되면 뭐더라? 사신파견에서 황제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뭘 파견한다? 조공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명나라는 뭐다? 조공을 바치고 이제 우리나라를 뭘로 임명하더라? 조선의 왕으로 임명하게 돼요. 너네 조선 잘 다스려라. 그래서 일명 뭐한다? 책봉한다. 그래서 우리 4대 외교를 무슨 관계다? 조공 책봉 관계에 맺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틀로 봤을 때 조선의 뭐더라? 중국의 지방정권 같죠. 이 새끼 우리나라 왕을 임명하니까. 근데 이건 뭐다? 그 당시에 외교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얘가 임명해갖고 임명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뭐더라? 우리가 형 해주면 얘가 그냥 아우님 하면서 우리를 임명해준 거. 그 당시 동아시아 외교의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애들은 지를 황제라 받들지 않지요. 외교관계 안 맺었단 말이야.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적 내정 간섭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런 관계를 맺었냐? 굳이 중국과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냥 가서 뭐다 형님 잘 계시냐 이러면 뭐다 좋아한단 말이야. 맞지요? 평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진문물 다 어디서 들어왔다? 중국에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뭐더라? 자주적 실리 외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공 바쳤다. 우리가 마음 삥 뜯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봐봐요. 얘가 형이잖아. 얘가 아우지요. 그럼 형이 동생한테 선물 받고 그냥 돌려보낼까요? 잘 가? 더 많은 거 받아와요. 회사라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명나라 그만 좀 쳐와라. 이렇게 뭐다 외교문서도 있습니다. 아니다. 우린 뭐다 모든 걸 다 챙겨야 된다. 네 아들 생일도 챙겨야 되고 결혼식도 챙겨야 되고 우린 무조건 가겠다. 그럼 명나라 제발 좀 그만 와라. 이렇게 너 충성하겠으니까 그만큼 뭐더라 자주적 실리 외교 봐두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외놈들 좋아했어요. 1년에 한 번 온다고. 그만큼 뭐더라 자주적 실리 외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진족. 우리가 중국과는 무슨 관계 맺었고 4대 관계 맺었고 중국과는요 교린 정책 했다고 해요. 자 드디어 이제 어떤 족이 나오더라? 거란족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여진족. 두만강 지역에. 요 놈들을 언제부터 배웠다? 우리가 고려 때부터 배웠던 놈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다고 썼죠. 힘이 약하면 뭐하고? 교육을 해가고 힘이 강성이지면 오지요. 그럼 힘 약할 때 우리가 굳이 공격 안 한 거야. 너네 식량 모자라면 뺏어가지 말아라. 교육을 해라. 여기다가 무역소를 설치해주고 무역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조선인으로 귀화도 장려했어요. 너네 조선인으로 귀화하면 조선인으로 이제 귀화하면 땅도 주고 집도 주겠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을 했고요. 근데 얘네가 뭐더라?
그럼 부족끼리 단합하면 또 공격해온다고 쓰죠. 그래서 이제 강경책도 같이 병용했다 보시면 돼요. 회유 정책과 무슨 정책? 강경 정책을. 그래서 이제 무역수설지 귀화전은 회유 정책의 한 사례가 되겠고요. 여진족이 자꾸자꾸 개기니까 바로 세종대왕 때 어디 4군 6진 이것을 본때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정책이다? 강경 정책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4군 6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4군 6진. 그 4군 6진 하면 요거까지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국경선이 확실하게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지도에 없단 말이야. 그냥 인구가 많이 살죠. 우리 땅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확실한 우리나라 이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많이 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애들을 이사시켜요. 그리고 무슨 정책을 한다? 이사시킨다. 옮길 사자, 백성 밑자. 무슨 정책? 3인 이렇게 말해요. 저기 끌려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지금 겨울철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더럽게 살기 힘들어요. 저기 땅도 척박하고. 그럼 애들 막 씨발 될 거 아니야. 세종 개새끼 막 이러면서 세종 못된 사람 이러면서 그치요? 그러면 회유 정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회유 정책이 뭐였더라? 토관 정책이래요. 무슨 정책? 토관. 저기에 들어가죠. 그럼 관직을 임명해 주는 거야. 네, 또는 뭐다? 천민이면 뭘로 올려주고 양민화 시켜주고. 그래서 사민과 토관은 무슨 정책과 관련 있는 거다? 4군 6진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외놈들 금방 끝나요. 외놈들은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새끼는 때리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종부를 지켜서 어디를? 스시마섬 대마도를 전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 놈들도 당연히 선진물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우리나라, 중국과 우리나라, 특히 또 어디가 더 좋아? 우리나라가 더 가깝고 좋지요. 그래서 이제 뭐다 계속 교육해달라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부산포, 연포, 제포 몇 포를 경해줬다? 3포 계약. 이게 일종의 무슨 정책이다? 회유 정책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 4대 교린 정책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됐나 여기? 자 그럼 이제 교재 줄치고 빨리 끝냅시다. 4대 교린, 4대 줄치고 명, 자주적, 실리, 외교. 그 나머지 눈으로만 봐요. 그 태조 때 요동 정말 했어요. 정도전이. 알겠죠? 그 명분상 한 거예요. 명분상. 예, 명분상. 알겠죠? 그 다음에 태종 이후 관계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조천사. 그 다음에 연행사. 이게 뭐더라?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 이름이 되겠습니다. 연행사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박지원의 뭐더라? 박지원이 뭐 연행사 이름 같다. 아, 모르시나?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중국에 갔던 사절단을 명나라에 갔던 걸 뭔다? 황천자를 뭐한다? 아련하러 간다. 조천사라 불렸고, 이 재밌는 게 연행사는요, 청나라 있죠. 천자라 이게 말하기 싫은 거야. 우리가 결국 청나라한테 군신관계 맺잖아. 그래서 사절단 파견하는데 영경에 그냥 갔다 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화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뿌리게 있었던 걸 보여주는고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자, 여러분이 나오는 거 빨리 줄칩시다. 여진 줄치고. 회유 정책은 따로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냥 무역소 설치해줬다는 거예요. 따로 줄치합시다. 강경 정책만 줄칩시다. 몇 군 몇 진. 4군 6진. 거기 나왔잖아요. 6진의 김종서라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강경 정책 들어갈게요. 똑같이 누구 때다? 세종대왕 때. 우리 세종대왕 때는 이미지로 위로도 확장하고 밑으로도 확장했다. 그렇게 기억하고요. 사람 이름만 구분하면 돼요. 누구? 이종무 장군. 고려 말 때 스시마 성벌. 막스 기억나죠? 박이가 스시마섬 정벌했다. 채무선의 진포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 배웠잖아. 그때 박이가 활약했었고 요때 누구더라? 이종무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몇 포? 3포. 그다음 오른쪽에 4군 6진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4군 6진 그 밑에 무슨 정책과 무슨 정책 줄치면 돼요? 3인과 토관 줄치면 끝. 그다음 밑에 추가 자료에 사신 접대서라고 보일 겁니다. 모화관 하나 줄쳐요. 그 모화관에서는 애우지 말고 그냥 모화관 하나만 줄쳐요. 이거 나중에 독립협회 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상이라고 들어봤죠. 중화 사상 들어봤죠. 여기서 중국이 어떤 걸까요? 중 아니면 화. 이 화가 중국을 의미해요. 알겠죠? 이 중국보다 가운데. 세상의 중심이 가운데다 뜻이 중화 사상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뭔 뜻이냐? 모화관은. 이 모가 우리가 연모, 사모, 사랑할 모자. 누굴 사랑한다? 중국을 사랑하는 관이다. 그게 모화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뭐더라? 중국 사신 접대소. 됐나요 여기? 근데 우리 여진족과 일본 새끼들도 뭐 할까? 사신들이 오겠죠? 그럼 뭐 이런 좋은 용어 쓸까요? 아니겠죠? 여진 새끼는 어디서 오니까? 북쪽에서 오니까 북평관 이렇게 말했던 거고 일본 새끼는 어디서 오니까? 동쪽에서 오니까 동평관 이렇게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화관은요. 지금 말해주는 거는
독립협회 때 또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어 하나만 딱 봐두면 되겠죠? 여러분들 표정 진짜 이렇게 썩어간다. 안 되겠다. 쉴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고요. 눈을 못 맞추게 해갖고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그래가지고 42페이지에 142번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42페이지 문제 번호는요 142번. 다 읽을 필요도 없을 거야 아마. 오늘날 내 고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실록이라고 나와있다? 세종실록. 우리 세종대 때 어디 내 고을이 설치되었다. 꼬라지문가 사군 육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사군과 육진 관련된 거. 우리 원명유 공민왕의 수부했던 철령이 기억나나요? 또는 무슨 총관부? 쌍성 총관부. 무천? 무천은 강원도 지역이잖아. 그치? 우리 동해 지역. 오랜만에 나요. 동해. 정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 4번, 5번 우리가 안 배웠던 근현대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번. 이 나라의 조선의 외교 정책이래요. 나라는 금방 날 거예요. 세종 때 스시마섬 정복. 해동제국이 이딴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세종 때 스시마섬 정복. 삼포 외랑. 그냥 외놈들 있잖아. 외놈들과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군 육진 누구랑 관련있다? 여진족과. 교린 정책. 교린이 뭐더라? 이웃과 사귄다. 그래서 여진과 일본에선 교린이라고 했었죠? 이음번 맞는 얘기고. 몇 포를 개항했다?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 개항. 그래서 니음과 디귿이고요. 일본은 어떤 나라다? 살짝 대립이 있었던 거 명이다. 이렇게 봐주십니다. 중국의 명나라. 그리고 사료 보시고 해동 제국기죠? 신숙주란 사람이에요. 해동 제국기는 신숙주. 세종대왕 때 해동. 우리나라 더 동쪽은 어디지요? 일본이 되겠죠? 일본을 뭐더라? 네. 돌아다니고 견문기라고 보시면 돼요. 쓰인 건 언제 때다? 성종 때 쓰인 책이 해동제국기. 일본 뭐더라? 해외 견문록도 있었다. 이런 것들 딱 봐주시면 되겠고. 자,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또 15분 알겠죠? 15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